국내 바이오기업 제넥신이 미국 FDA로부터 경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치료제로서 임상 1상을 승인을 받았고요.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코로나 대상으로 한 백신 치료제로 임상 1, 2회상을 승인을 받아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임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를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7만원이던 주가가 반토막이 난 후 꾸준히 상승해서 93,500원을 찍은 후 지금 현재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이 제넥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넥신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상세하게 분석해봤어요. Invest in your life, Researcher TV. 먼저 제넥신에 투자하려면 지금 백신과 치료제로서 동시에 임상을 진행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보시는 그림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이 RNA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돌기 같은 것이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돌기를 통해서 인체의 정상세포를 위협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이 4가지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백신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능력을 갖추게 하는 약을 말해요. 그래서 이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보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침투를 하게 되면 항원 제시세포가 이를 분해해 항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원은 뭐냐면요, 바이러스를 인식하게 하는 일종의 얼굴과도 같은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 중 보조 T세포가 이런 항원을 알아보고 다른 두 면역세포의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킬러형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발견하면 공격해 없애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다른 세포인 B세포 같은 경우는 항원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다시 침입하면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둘러싸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바이러스의 병원성과 감염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바로 중화항체라고 말합니다. 즉 백신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중화항체가 얼마나 형성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백신을 개발하는 4가지 전략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mRNA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RNA에 대한 항원을 만드는 설계도를 직접 세포에 넣는 방식을 말해요. 이 방식은 게놈 정보를 얻으면 빨리 만들 수 있고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널리 연구되어 있어요. 우리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모더나 기업이 바로 이 RNA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RNA 방식으로 지금까지 상업화에 성공한 인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다음은 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을 말해요. 바로 이 방식을 통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꼽자면 바로 헬릭스미스가 있죠.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은 쉽게 말하면 택배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원을 만드는 유전자를 다른 안전한 바이러스 게놈에 슬쩍 끼워 넣어 인체에 주입한 뒤 항체를 얻는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유니버시티가 하고 있는 이 임상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인 칸시노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바이러스 벡터 기반 방식은 과거의 전염병이었던 에볼라가 이 방식으로 백신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매우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의 방식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DNA 백신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을 통해서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바로 제넥신이 이 방식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 임상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노비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이게 진원생명과학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발했던 이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 DNA 백신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국내선 최초로 임상 1상과 2상 승인을 받아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 현황을 같이 한번 보면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이 옥스포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는 방식이 지금 임상 상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해서 곧 3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기업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지금 제넥신이 6월 2일에 처음으로 백신 임상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경쟁 업체보다는 다소 뒤처질 수는 있지만 이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소아 그리고 어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달리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RNA 단백질 같은 경우는 변형이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하던 약이 안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백신이 나오는 게 필수적일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속도전을 하기보다는 철두철미하게 임상을 프로토콜을 디자인해서 조금은 늦더라도 이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넥신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제넥신의 주가가 적정 가치인지 아니면 조금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되는지 이 부분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진원생명과학의 주가 차트를 보면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노비오가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진원
진원생명과학은 자회사로 엮여있는 사항이에요. 보통 이 주가를 비교할 때 시가총액을 비교하기보다는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기존에 움직이기 전에 얼마였고 움직인 다음에는 몇 배나 상승했는지 이 주가 강도를 통해서 저는 비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노비오 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달러였던 주가가 지금 보시면 14달러까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배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원생명과학을 한번 보자면요. 진원생명과학도 역시나 이 코로나 이슈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000원, 2,000원대는 주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지금 만원대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진원생명과학도 고점 대비 떨어진 것을 볼 때 약 4.5배 정도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지금 진원생명과학도 절대 고평가가 아니고 이 시장의 기대감에 맞춰서 상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제넥신의 추후 주가 여력을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발표한 이 모더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 모더나가 이번에 임상 1상 데이터를 발표한 숫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상 1상이다 보니까 용량이 많죠. 이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적정 용량을 찾으면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용량이 다양한 용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역시나 연령대도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입장에서 뭐냐면 어느 용량을 맞았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지가 임상의 주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더나 같은 경우는요 15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했는데 4명에게서만 중앙체가 형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이대로 돼서 모더나가 시판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11명은 중앙체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상이 되게 좋다라고 해서 기대감에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지만 이후 이 데이터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더 줬더라면 이 4명의 중앙체 형성이 더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1명이 미확인이잖아요. 근데 모더나는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이를 발표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더나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금 급하게 임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 리서처TV 개인적으로는 이 RNA 방식의 임상이 굉장히 고난이도고 지금까지 상업화한 성공 사례가 없다는 것을 볼 때 저는 이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은 대폭 낮추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신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은 옥스포드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진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벡터 기반 방식과 그리고 중국의 바이오 기업인 칸시노가 진행하는 부분을 앞으로 꾸준하게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가장 앞서 있는 모더나가 신뢰하기가 낮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제넥신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글로벌 빅 파마들이 이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 엄청난 가격 때문인 거예요. 보시면 지금 코로나19 백신 1회분 가격이 무려 36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우리 국민의 70% 접종한다면요. 무려 116조 원이나 나온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360만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실 건데요. 지금 3세대 최신의 면역항암제 키트로다가 우리가 의료보험을 안 한다면요. 보통 360만원에서 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신 트렌드의 면역항암제와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126조 원입니다. 뭐 미국, 유럽, 중국, 일본까지 한다면 수천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여러 셀트롤이나 이런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제넥신도 바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치료제와 백신 모두 2개에서.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넥신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우리는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임상은 2개가 있어요. 바로 최근에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5월 13일과 5월 28일에 초록 데이터와 상세 데이터를 공개한 이 하이루킨과 키트루타의 병용요법인 3중 음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한 이 파이프라인, 그리고 4월 말에 놀라운 데이터를 공개한 바로 이 자궁 경부암 부분이에요. 바로 2개 모두 역시 키트루타와 같이 병용요법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키트루타는 면역항암제 3세대로서 2025년도부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라고 지금 각종 리서치에서 예측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면역항암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면역항암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이트는 위에 보시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쉽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5월달에 공개한 이 3중음성 유방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역시나 이 3중음성 유방암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는 위에 보이는 링크를 올려놨으니 이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제넥신에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짐작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3중음성 유방암은 ER과
PR, 그 다음에 헐투, 이 세 개가 모두 음성인 유방암을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유방암은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3중 음성 유방암은 대충 15%에서 20% 정도의 환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종류인데, 다른 종류의 두 개의 유방암은 많은 치료제들이 개발이 성공하면서 이 전체 생존 기간과 완치적인 목표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어요. 그런데 이 3중 음성 유방암 부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아직도 이 3중 음성 유방암 부분에서는 1세대 화학 항암제가 주로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중 음성 유방암은요, 이 유방암 중 가장 치료효과가 좋지 않고 보통 생존 기간도 6개월 미만일 정도로 가장 지금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이클로포마이드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CPA라고 부를 거예요. 보통 3중 음성 유방암에 걸리면 1차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도세탁셀, 파클탁셀, 라볼린 이런 약들을 미리 처방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지금 개발에 성공한 약들을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하이루킨과 키트루타의 병용요법은 이 CPA를 투여받고 나서라도 하이루킨과 키트루타의 효능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달에 제넥시는 2020년도 아스코에서요, 3중 음성 유방암 부분에 있어서 키트루타 병용요법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임상 1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임상 1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용량을 통해서 최적의 효과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온 부분을 이제 임상 2상에서 본격적으로 효능을 입증하는 단계가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1200 용량에서 가장 우수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 간에는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 이거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PR, 부부 반응은 암세포가 30% 이상 줄어든 경우를 말하는데 무려 이 부분이 33.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병변은 이 약을 먹고 더 이상 암세포가 전이가 되거나 커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을 말해요. 그럼 우리는 본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약을 먹었는데 암세포가 안 줄어들고 그대로면 손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 암들은 전이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전이된 3중 음성 유방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지금 이 암세포가 퍼진 상황에서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막는 상황만 하더라도 보통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도 44.4%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약을 먹어도 병이 진행된 경우는 2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꽤나 훌륭한 데이터라는 걸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경쟁업체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 키트루타는 다양한 항암제들과 병용요법을 통해서 최적의 파트너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경쟁업체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PD-L1의 포지티브 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PD-L1의 네거티브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면역항암제 3세대, 그러니까 키트루타 같은 경우는요, 이 PD-L1의 수용체가 많으면 이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는데 PD-L1 수용체가 없으면 이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 객관적 반응률은 내가 약을 먹었을 때 이 약이 반응할 확률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34.5%, 24.4%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PD-L1이 없는 환자들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0명의 환자가 만약에 이 3중 음성 유방암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이 약을 먹었다라고 한다면요, 1명 정도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PD-L1이 발현되어 있으면 3명이나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게 3세대 면역항암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세대 면역항암제들은 PD-L1이 있건 없건 동일하게 많은 환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 지금 병용법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꽤나 괜찮은 정도의 객관적 반응률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 데이터를 보면 이것은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 부분에 있어서 3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치료제의 임상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오알라,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률이 33.3%가 나왔습니다. 임상 1상이긴 하지만 제넥시가 똑같은 수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CR 부분이 2.8%, PR 부분도 30.6%가 나와서요, 지금 이번에 발표한 제넥신의 데이터와 매우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표면적으로 볼 때 와우, 이 데이터 정말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5월 말에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는 조금 의문표가 나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3중 음성 유방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새로운 치료제가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서 아직도 1세대 화학암제로 많이 투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CPA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부분 반응, 그러니까 암세포가 30% 이상 줄어든 환자가 3명이나 나와서 33.3%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상세한 데이터를 통해서 뜯어보니까 CPA, 그러니까 1세대 화학암제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부분 반응이 나온 경우는 0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3명은 뭐냐? CPA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군에서 3명이 나와서 6명 중에 3명이 나와서 이것을 합하니까 33.3%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에 지금 3중 음성 유방암은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화학항암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투여받으면
하이루킨과 키트루타에서 효과가 1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만약에 이대로 2상과 3상을 진행해서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상업성에서 전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볼 때는 조금은 아쉬운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냐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처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33.3%라는 우수한 데이터, 그러니까 초록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실망스러운 5월 말에 상세한 데이터를 내놨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역시나 주가에 대한 별 흐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제넥신과 키트루타의 3중 운석 유방암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게 보여요. 아마도 이는 이 3중 운석 유방암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리서처TV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인 3중 운석 유방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의미 있는 비약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이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티센트릭과 아브락산, 그러니까 이 파클라탁셀에 이 성분명이 랩을 붙여서 같이 병용법을 진행한 건데요. 역시나 파클리탁셀도 1세대 화학항제입니다. 그러니까 CPA랑 똑같은 제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병용요법이 중앙값이 25개월, 그 다음에 아브락산 단독군에서 18개월을요 7개월이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3중운석 유방암의 승인이 권고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PD-L1이 음성인 환자를 포함한 전체 치료 반응군에서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승인 역시 PD-L1 양성으로 제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키트루다처럼 PD-L1이 많아야 이 약에 효과가 있고 PD-L1이 만약에 없으면 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키트루타와 제넥신이 후발주자로 뛰어든 상황이지만 추후 임상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아직도 상업적인 결과에는 기대를 가질만 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전제는 지금 이번에 발표한 CPA를 먹고 나서도 효과가 분명하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향후 그 부분이 이상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니까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꼭 머리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임상 현황 파이프라인은 바로 이 자궁 경부암 부분인데요. 제넥신은 이 자궁 경부암 부분에 있어서도 키트루타 병용법을 통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키트루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궁 경부암 치료제 현황을 보면 이미 2차 치료제로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내용을 보면요, 지금 PD-L1 포지티브이거나 아니면 MSIH가 있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이 약을 2차 치료제로 지금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약이 지금 상업성에는 빨간불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트루타 입장에서는 PD-L1이 포지티브 하거나 전혀 상관없이, 또한 MSIH가 있거나 없거나 그러한 부분에 상관없이 이 약의 효능을 입증해서 시장성을 넓히려고 지금 이 파트너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제넥신이 지금 선택을 받아서 임상을 진행 중이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4월 27일과 4월 28일까 AACR에서요 이 키트루다와 제넥신의 병용법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지금부터 굉장히 우리는 제넥신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 데이터에 주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 공개한 임상의 경우 총 24명 중 2명을 제한 22명을 이제 평가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ORR,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률이 나온 환자의 비율은 42.3%가 나왔고요. PD-L1이 발현돼 있을 경우는 이 수치는 50%까지 올라갑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긍정적이냐를 비교해 본다면 키트루타가 아까 2차 치료제로 단독으로 지금 시장에 진출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단독의 경우는 ORR이 12.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넥신과 병리법을 통해서요 ORR을 거의 4배 정도 상승시키 효과를 봤다라는 거죠.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완전 관해를 나타내는 CR은 20.7%, 그리고 암세포가 30% 이상 줄어든 수치는 20.7%로 기록했고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고 그 상태로 멈춘 환자의 비율은 5%를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의 값어치를 알기 위해서는 경쟁업체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고 이 제넥신의 데이터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노바스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좋은 예인데요. 이 기업의 경우 27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ORR이 12명, 그러니까 44%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거의 제넥슨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CR은 11%, PR은 33%, SD는 41%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약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FDA로부터 혁신치료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은 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3상을 진행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부작용 수치예요.
이게 뭐냐면 부작용은 그래도 1등급,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으로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1등급과 2등급까지는 한마디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부작용이라고 말해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레이드 3등급부터 4등급까지는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그레이드 3등급 이상의 부작용 비율이 96.3%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10명 중에 거의 10명 모두가 이 심각한 부작용이 걸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제넥시는요, 이 비율이 1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작은 경부암이 걸린 환자라고 비교해 본다면 두 약이 동시에 출시됐다는 거 봤을 때 어떤 약을 선택할까요? 당연하게 이건 볼 것도 없이 제넥신과 키트루타의 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약은 놀랍게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치료제로 지정이 됐고요, 이제 조건부 승인 허가 절차를 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 키트루타와 제넥신 GX188의 파이프라인도 이 임상 이상 데이터가 중간 결과 이후에 완벽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이를 바탕으로 미국 FDA로부터 혁신치료제를 지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역시나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제넥신에 투자한다면요, 이 자궁 경부암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제넥신의 주가가 상승한 게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지금 이 가치가 적정 가치인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노반스 같은 경우는 저 이상의 결과를 언제 발표했냐면 2019년도 5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쯤인데요, 이때 얼마였냐면요, 대충 16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발표하고 나서 고점을 찍은 이 정도로 본다면요, 26달러 정도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따지면 한 60% 정도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넥신의 경우는 이번 2020년도 4월 달에 이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4월 27일, 28일 온라인상으로 공개를 했는데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7만원 초반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을 93,500원까지 찍었다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대충 퍼센트로 따지면요, 40%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제협체와 비교했을 땐 20% 정도 덜 올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서 제넥신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로 국내 최초로 임상을 승인받아 곧 진행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미국 FDA로부터 치료제로서 임상을 승인받아서 곧 진행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서 지금 프리미엄을 받아서 엄청나게 신고가를 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제넥신은 자궁 경부암 부분만으로도 경제업체 대비 적게 올랐고, 이를 볼 때 코로나에 대한 프리미엄은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서처TV 개인적으로는 이 제넥신이 굉장히 지금 매수 욕구가 끌어오르는 상이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영역이지만요, 제넥신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두 개는 모두 키트루타와 병용요법을 통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키트루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부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라고 각종 리서치 업체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키트루타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 개수가요, 단독과 병용요법 모두를 합해서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키트루타가 스폰하는 병용 임상은 275개라고 해요. 대충 뭐 단독까지 다 합친다라고 본다면 비중을 따지면 30% 정도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 키트루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맞으러 간다면 원가가 4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약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으면서 임상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000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폰하는 것은 27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머크사도 선정해서, 그러니까 키트루타와 추후에 최고의 파트너가 될 만한 기업을 선정해서 스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제넥신이 선택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유방암 부분은 41개를 스폰하고 있는데 이 중 바로 제넥신이 한 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자궁 경부암 부분은 15개 중에 바로 한 개인 제넥신가 선택을 받아서 지금 병용법 스폰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제넥신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궁 경부암 데이터는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레포트에서도요, 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발표한 증권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발표가 난 직후 매사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요, 바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기존에 14만원이던 주가를 16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2만원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레포트를 보면요, 자궁 경부암의 지금 현재 가치를 4천억으로 평가했습니다. 뭐 이 가치는 앞으로 계속 성공을 좋은 데이터로 나온다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 제넥신의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넥신을 내가 지금 들고 있다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내용을 보고 제넥신을 지금 매수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얼마가 적당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궁 경부암, 그러니까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주가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7만원대 중반부터 6만원 후반, 그러니까 7만원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제넥신의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3중 유방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도 역시나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은 자궁 경부암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앞서 이노바스 같은 경우는 60%나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는 94,500원을 찍고 더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전혀 매수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 제넥신이 2018년도에요. 9만 초반에 제3자 유증을 성공했습니다. 그때 2,500 정도로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9만원 이하의 가격은 전혀 부담 없이 매수가 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뭐 한 번에 매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지금 장 상황이 조금 썩 좋지 않다라고 본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8만원일 때 뭐 20% 정도 매수하고 추후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7만원대로 진입하면 공격적으로 뭐 30% 더 매수하든가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지금 이 자궁 경부암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표한 제넥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백신 치료제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임상을 승인받았고 또한 코로나 치료제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넥신에 우리는 매우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